이 7급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죠. 얼마 전에 모의고사도 있었으니까 이 25문항 기준 있죠. 25문항 기준이에요. 물론 이제 5급은 40문항인데 약간 형태들은 좀 달라요. 그리고 이 25문항, 이 7급 25문항 요게 진행이 된 게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진행됐던 거는 경호처, 그 다음에 민간경력직 여기서 이제 요 25문항짜리를 진행을 했었죠. 근데 이제 7급이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25문항에 대한 형태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시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의사도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7급 자료 해석은 문제 구성상으로 보면 10문제, 8문제, 그 다음에 4문제, 3문제 정도. 그러니까 10문제는 뭐냐면 거의 읽기.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을 읽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 약간 기본 형태죠. 그 다음에 이 8개 정도는 거기에서 값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값의 비교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 약간의 계산 능력들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. 간단한 방정식의 풀이라든지 식세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용된 문제들이 좀 들어가고 요 3개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좀 들어가요. 그래서 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이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직렬별로 커트라인들은 좀 다르겠지만 20개 정도, 18개에서 21개 정도는 베이스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다 맞으면 좋죠. 그렇죠? 근데 이제 다 맞는 거라는 건 뭐 사실은 운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건데 제가 이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. 자료 해석 이퀄 분수 계산 비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분수 계산을 하더라도 분수의 대소 비교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와 어떤 거를 비교해야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. 수학적 지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고1 정도 수준까지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. 물론 이제 그거 이상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상 나오는 건 설명이 붙어요. 설명이 붙어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하게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여기에 해당해. 이 3문제에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거의 고1 수준 정도의 수학 실력인데 거기도 뭐 2차 방정식 풀거나 뭐 2차식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. 간단한 1차식 정도. 또 간단한 통계 이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수학적 지식들을 쌓아나가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표현하는 겁니다. 학생들하고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내가 느낌이 느껴지냐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이제 질문을 해요. 그래서 뭐가 어렵나 이렇게 보면 문제하고 따로 놀아요.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해석하는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갖고서 그 내용에 대한 기본을 모르니까 그 한 구절만 갖고 요것만 맞추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. 뭐? 기본 기초 실력. 그러니까 기초 실력을 쌓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업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. 뭐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개략적인 얘기는 좀 설명을 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3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.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자료 해석을 보면 문제 유형들이 좀 구별이 돼요. 그 유형을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포인트나 읽는 요령들이 좀 쌓이죠.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형 문제가 들어가요. 일반형. 표나 또는 그림을 줘요. 그림을 주고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선지를 준 다음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형은 이런 거니까 이제 요거 순서를 잘 보고 사실은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 선지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그냥 표를 읽는 얘기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2-3개 정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석을 하고 재계산하는 재가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요. 여기에 이제 분수, 대소, 비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. 또 여기 옆에도 있네. 그렇죠?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
뭐 처음에는 하나씩 한두 개씩 이제 체크하다가 나중에 파이널 이제 실전에 가면 파이널 수업 가면 이제 그때는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 이런 걸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항목들을 체크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. 테크닉은 다른 게 테크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보는 눈이 늘어나는 게 테크닉이에요. 물론 이제 계산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이런 게 일반형이에요. 일반형들. 일반형은 보통 몇 개 나오냐? 25개 중에 한 6개? 6개 뭐 언저리 나올 거예요. 두 번째, 합답형이라는 게 있어요. 합답형. 합답형은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일반형하고 풀이가 좀 틀립니다.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똑같아요. 이거 주는 건 자료 해석이니까 자료는 주겠죠. 표나 그림을 주고 나서 뭘 주냐면 보기를 주고, 보기는 보통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한 4개 정도의 보기를 줘요. 물론 5급은 미음까지도 줘요. 그리고 예전에 한번 비읍까지 준 것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고, 보통 3개 내지 4개의 보기가 있는 거고, 이 중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, 또는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차이점이 뭐냐? 조금 다르죠. 그러니까 표나 그림이 이 일반형보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풀이가 좀 다른 게, 일반형은 1, 2, 3, 4, 5 처음엔 다 해야 되죠. 뭐 답이 1번에 있으면 뭐 땡큐지만 모든 문제가 1번에 답이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 할 수밖에 없는,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만, 이 합답형은 요거보다 좀 어려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옳은 것만 만약에 모두 옳은다면 기억이 예를 들어서 맞았어요. 그러면 보기 중에서 2개 내지 3개만 남아요. 왜? 기억이 없는 것들은 지우니까.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해. 그렇죠?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 또는 리을을 확인해. 이렇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게 주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높아도 사실 요거랑 요거는 차이가 좀 있죠. 풀이하는 이 방법에.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일반형, 기출문제 일반형을 합답형으로 바꾸는 문제도 선별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일반형을 무조건 합답형으로 바꾸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. 왜? 문제의 형태의 구성에 따라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합답형 문제예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상황 판단, 그다음에 내용 결정형 문제들이 들어가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 해석이잖아요. 표는 다 줘요. 표나 그림은 다 주는데 상황 판단이 뜻하고 있는 건 뭐냐면, 표나 이런 걸 줬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하면 뭐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, B, C, D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. 그렇죠? 그럼 이 조건에 뭐가 있고 뭐는 뭐보다 크다, 뭐는 뭐보다 변화율이 적다, 이런 식의 조건을 줬을 때 A, B, C, D란 나라들을 결정하는 거. 이게 이제 상황 판단 형태예요. 이거 우리는 보통 매칭형이란 말도 많이 써요. 그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끔 매칭을 시키면서 확인하는 과정. 이런 게 이제 상황 판단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결정형 문제인데, 내용 결정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는 산수 문제예요.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게 있겠죠. 5급의 몇 년 차, 4급의 몇 년 차가 성과 등급이 뭐였고 성과 등급별로 연봉 계산할 때 몇 프로 가산점을 준다. 그때 뭐 가불병정 4명이 이런 조건이었을 때 누가 가장 연봉이 높겠는가? 그럼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워서 값이 큰 거 작은 거 결정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내용 결정형 문제예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연봉 대가 생각하면 돼요. 연봉 계산하는 거, 보너스 계산하는 거, 그때 성과급 계산하는 거, 요런 게 내용 결정이구나. 물론 꼭 그런 게 아닌 것도 나와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도 나오기도 하고, 또는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데 지역에 뭐 경사도가 얼마,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농지냐, 그 다음에 뭐 그냥 임야냐, 이거에 따른 가산 점수가 얼마,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같은 얘기들이에요. 네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 제시형 형태가 들어가요. 조건 제시형. 사실 이 조건 제시형이 가장 수학적입니다. 표를 주고 뭐가 몇 배가 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계산을 하거나 크기 순으로 배열하거나 값을 구하거나
또는 그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1, 2, 3, 4, 5로 줘갖고 이거에 대한 계산한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. 사실 이게 일반형하고 비슷하지만 일반형하고 틀려요. 일반형은 자료 해석에 국한돼 있겠지만 조건 제시는 뭐냐면 그 표나 요거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선지를 가야 되는 좀 다른 유형이에요.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고서 형태가 있어요. 보고서형. 보고서형은 어떤 내용이냐면 표나 그림은 똑같이 주죠. 왜? 내용은 자료 해석이니까. 이 표나 또는 그림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요. 그럼 보고서를 작성하면 여기 쭉 말이 되겠죠. 그렇죠? 보고서가 들어가서 쭉 말이 설명이 되겠죠.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 표나 그림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. 이걸 갖고서 작성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. 그러면 필요한 내용이 뭔가? 이걸 물어보는 거. 무슨 얘기 알겠죠? 필요한 내용이 뭔가? 그럼 요거를 완성하려면 표나 그림 요거 갖다 부족하니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.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표나 그림을 주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1번부터 쭉 5번까지 표나 그림을 주고서 이 보고서에 부합하는 거 또는 부합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찾는 얘기들이 들어가요. 물론 이제 어느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기역, 니은 이렇게 밑줄 그어갖고 디귿, 리얼이 해갖고 합답형처럼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합답형하고 좀 다르게 요건 좀 순서적으로 읽고 요거랑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풀이가 다르죠. 그래서 보고서 형태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. 뭐냐? 부합하는 것 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찾는 거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표나 그림 갖다 부족하니까 추가로 어떤 자료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. 예를 들어서 이거죠. 이 표는 2020년께 나왔어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개요는 알아야 되니까. 근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2020년이 나오고 여기 쭉 설명하다가 전년 대비 이렇게 들어가요. 근데 이 표에는 2020년 것만 있거든. 근데 여기 전년 대비가 있었어. 그럼 뭐가 필요할까? 그렇죠. 2019년께 필요해요. 이해 갔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형태예요. 지금 설명하면 되게 쉬운 것 같죠? 근데 사실은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고서 형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변환형 문제가 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무지 길어요. 두 개 다 유형이. 이 문제가 두 개가 모두 엄청 긴데 사실은 이 질문을 받다 보면 가장 질문을 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. 왜? 조금만 숙달되면 쉬우니까. 그래서 이 변환형은 뭐냐면 표나 그림을 주고 나서 어떻게 주냐면 이 표나 그림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표나 그림을 만들어요. 이게 재가공이죠.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액, 생산 개수, 량 이런 것들을 생산량 이런 걸 주고 나서 1번에 이거야. 뭐가 돼? 생산량 대비 생산액 요거를 주면 요거 일부를 따서 이 비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들이 이제 5개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중에 옳은 것을 고르면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런 게 변환형이에요. 그래서 꼭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6가지 유형, 우리 6가지예요. 6가지인데 이 유형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.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